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줌마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김경일님의 내 삶의 기준이 되는 8가지 심리학, 마음의 지혜 중에서 읽겠습니다. 기록의 쓸모. 행복의 기억들은 대부분 최근의 경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으로 돌아가 작고 소소하지만 웃음을 짓게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안타깝게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참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일기는 초등학생 시절에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간혹 일기를 쓰는 어른이 있다 해도 우리들의 다이어리엔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거나 아이 때문에 걱정했다거나 하는 큰 성공에 대한 내용 아니면 힘들었던 일상을 적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늘 먹던 간식을 먹었는데 오늘따라 맛있었다거나 잠깐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웃었다거나 조금 공감하고 조금 기뻤다는 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비축해 놓은 행복이 많을수록 앞으로 올 시련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음식 한 그릇이 강력하게 자리 잡았던 경험이요. 나 오늘은 죽어도 매운탕 먹을래 라고 다짐하게 된다거나 해장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설렁탕이 당기는 것처럼 말이지요. 꼭 음식에 관련된 생각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볼링이 치고 싶어지는 날도 있어요. 강아지라도 된 것 마냥 산책이 고픈 날도 있고 사람이 없는 카페에서 커피 한 모금이 간절해지는 날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뇌에서 주는 시그널이랍니다. 아마 우리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시련을 이겨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몇 달 전에 매운탕 한 그릇 먹고 살짝 좋아진 기분 덕분에 다음날 닥친 어려움을 씩씩하게 극복했으며 산책하면서 들은 새소리와 따뜻한 햇살에 충만함을 느낀 덕분에 이튿날 닥쳐온 갑작스러운 난관을 슬기롭게 해결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이 시그널을 충분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써야 합니다. 기록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사실 저와 제 주변 심리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복의 경험과 시련을 극복한 체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지요. 차근차근 기록을 남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라? 그러고 보니 나 이거 먹고 기분이 좋아졌네. 이런 기분 들 때마다 이 친구랑 통화하고 괜찮아졌구나. 몸과 마음이 바닥까지 처졌을 때 무언가 먹고 괜찮아졌던 경험. 엉망진창 우울했던 날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회복했던 경험. 폭풍처럼 강하게 때리는 시련과 고통에서 나를 끌어올린 아주 작은 행복의 기억들이요. 실제로 사례를 많이 적어보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억이 많을수록 더 큰 시련을 이겨냈을지도 모르지요. 현미경을 대고 분석하다 보면 일정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뇌에서 주는 시그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은 행복의 경험을 성실하게 기록한 덕분에 일반인은 감당하기 힘든 삶을 이겨내셨던 분도 있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일상을 아주 꼼꼼하게 적으셨더라고요. 그 덕에 후세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양도 꽤나 방대합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치는 순간 헤쳐나간 방식도 어찌나 슬기로운지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누구냐고요? 어벤져스를 능가하는 인류 최고의 히어로로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난중일기를 직접 읽어본 독자들의 솔직한 반응은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숭고하고도 장엄한 기록이 페이지마다 가득 차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책을 펼친 독자들은 대부분 실망하고 말아요. 전투를 앞둔 장군의 고뇌와 번민도 나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대다수의 페이지에는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경치가 예뻤다. 저녁에 뭘 먹었다. 누구와 농을 주고받았다. 활을 쏘았다. 누구와 함께 갈대밭을 걸었다. 출근하여 공무를 보았다. 누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이처럼 사소하기 짝이 없는 한두 줄의 기록이 난중일기거든요. 저와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 인지심리학자 이윤영 교수가 최근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보면 거의 다 수다 떤 얘기, 장난친 얘기, 갈대밭 걸은 얘기들이잖아.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패턴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무슨 말이야? 어떤 종류의 시련이 오면 그날 어떤 음식을 드시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시더라? 아, 그러고 보니 이순신 장군이 어떤 난관이 있을 때 습관처럼 작지만 소소한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는 패턴이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주변의 역사학자나 서체를 전공하는 다른 분들에게 문의했을 때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어요.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고 시작 단계에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누구보다 힘든 미션 앞에서 허덕였을 뿐이 왜 그렇게 매일 두 줄씩 끈질기게 기록을 남겼는지 이해가 갑니다. 몇 년 뒤 이순신 장군의 부킹 해피니스와 고난 극복의 시실과 날실처럼 연결된 메커니즘이 자세히 밝혀지면 그때 학자로서 좀 더 자신있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성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의 시련 앞에서 살짝 메모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출근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아침 일과로 나 어제 뭘 맛있게 먹었더라? 나 어제 뭐 때문에 웃었지? 떠올리며 적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주 사소하고 소박하지만 나를 살짝 힘나게 해주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부킹되었던 최소한의 행복일 테니까요. 프로야구 감독님들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를 에이스라고 생각하세요?
대체로 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자기 순서가 되면 꾸역꾸역 등판하여 한결같은 공을 던져주고 가는 선수. 그들을 최고의 선수로 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좋은 직원입니까? 기업의 CEO들께도 비슷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되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조직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꾸역꾸역 출근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직원.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꾸역꾸역.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이 말은 존경과 감사를 담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예쁘든 아프든 모자라든 부모는 꾸역꾸역 사랑을 주고 선생님은 꾸역꾸역 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가게 사장님들은 꾸역꾸역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버스 기사님은 꾸역꾸역 그 시간에 도착하며 군인은 꾸역꾸역 훈련장에 가고 지휘자는 꾸역꾸역 지휘봉을 잡습니다. 우리의 순조로운 일상이 매일 누군가가 꾸역꾸역 해내는 일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건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날씨처럼 바뀌고 느닷없이 찾아오는 소나기처럼 혹독한 시련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로또 당첨이나 노벨상 수상 같은 대단한 행운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단단한 근육이 매일 살짝 부킹되던 작은 행복에서 나온다고 확신했습니다. 보란듯이 희망이 엎어지고 좌절이 예정되어 있고 몇 번이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은 때에도 우리 마음속 장부에는 희미한 발을 정자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식사, 소소한 수다, 별 의미 없어 보여도 기분 좋아지는 장난, 심지어 매일 같은 길을 발딛고 걷는 행위까지도 질긴 힘줄처럼 얽히고 설켜 강인한 근력을 만든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